여러분 반갑습니다. 금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투자 정보 전달해드리는 투자 클리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ETF를 만들고 운용하는 회사의 이름은 자산운용사고요. 이런 자산운용사에서 추천하고 있는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 무려 5개가 뉴스 기사에 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포트폴리오인지 각각 종목의 특징들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몇 퍼센트로 투자하면 좋은지 투자 비중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1억 원을 매수해서 쓸 경우에 얼마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월배당 ETF니까 매월 기준으로도 산출할 수 있고 곱하기 12에서 연 단위로도 산출할 수 있는데 각각 포트폴리오의 예상 배당금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참고 영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삼성자산운용입니다. 메이커 이름은 코덱스입니다. 자, 앞으로 ETF 이름 안에 코덱스가 붙어 있다 이렇게 되면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보시면 4종목을 추천했는데 첫 번째 종목은 코덱스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채권 혼합 액티브입니다. 자, 일단은 채권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채권의 70%가 편입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기초자산 주식은 테슬라 주식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고 있고요. 이때 옵션 비중은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연간 배당률이 일단은 정말 높습니다. 목표로 하는 게 15%.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월배당 ETF 중에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아직 상장된 지 1년이 되지 않아서 조금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가격 변동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행스러운 건 포트폴리오의 채권이 무려 70%니까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연 15%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채권 혼합 액티브였고요. 자, 두 번째로는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프리미엄자가 붙어 있는 종목들의 특징은 커버드 콜입니다. 자, 그러면 기초자산은 S&P 500이고요. 그리고 커버드 콜 100%를 반영하는 상품인데 일단은 특이한 점은 전체 지수에 대해서 커버드 콜을 적용한 게 아니고요. 각각의 개별 종목마다 옵션을 별도로 적용했기 때문에 오르는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옵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 상승도 일부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1년의 연간 배당률은 약 7%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도 이 정도 수준의 배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로는 리츠인데 일본 리츠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일본 리츠를 왜 추천했냐? 바로 일본은 현재 저금리 상태입니다. 저금리, 금리가 낮기 때문에 자, 리츠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 투자되는 상품이죠. 자, 그럼 부동산은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낮기 때문에 투자가 안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일본 리츠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깜짝 놀란 것은 연간 배당률을 무려 연간 8%를 예상하면서 운용하고 있는 상품이고요. 자, 다음 네 번째로는 코덱스 아이쉐어즈 미국 하이일드 액티브입니다. 채권인데 하이일드 채권, 투기 등급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근데 국내의 하이힐드와 그 다음에 미국의 하이힐드는 등급의 차이가 조금 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이 우리나라의 하이힐드 채권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미국 하이힐드 채권은 투자 등급 외 채권이기는 하지만 부도 가능성이 낮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높아 월배당이 적합하다. 그러면 얼마나 배당 줄 거냐? 무려 8% 정도의 배당을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종목을 가지고 이제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자, 5개의 자산 운용사 중 가장 그래도 친절하게 3가지로 이렇게 각각의 비중을 나눠줬더라고요. 자,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1번 종목인 테슬라 인컴은 17%, 2번 종목인 미국 배당 프리미엄은 65%, 그 다음에 일본 리츠 10%, 그 다음에 하이힐드 채권 8% 해가지고 1억 원을 매수하게 되면요. 연 기준으로는 854만 원, 월 기준으로는 71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보수적인 투자자의 경우는 테슬라 인컴은 33%.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 테슬라 인컴이 보수적인데 적극적보다 비중이 늘어난 이유는 여기 안에는 채권의 비중이 70%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경우는 테슬라 33, 미국 배당 프리미엄 30, 그 다음에 일본 리츠 20%, 하이힐드 17%에서 1억 원을 매수하게 되면 1년 동안에 무려 1천만 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때 월로 환산하게 되면 83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는 그냥 배당을 극대화 시켜버리겠다. 자, 그러면은 15%의 배당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테슬라에 몰빵하는 겁니다. 자, 몰빵하면 연간 1,500만 원 예상할 수 있고요. 월 기준으로 125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해당 포트폴리오 비중 중에 없는 게 하나 있죠. 바로 가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해드리지만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가격 변동은 그렇게 신경 쓰지는 마시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하는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에 일단은 배당금 열심히 받으면서 그 이후에 가격 변동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재조정할지 그런 부분들의 고민이 조금 필요하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덱스에서 만든 추천한 이 4가지 상품의 직전 1개월 수익률 차트 잠깐 비교를 해 보시게 되면 일단은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자산이 테슬라 채권 70%, 하나는 S&P 500의 콜옵션 100%, 그리고 하나는 리츠고 하나는 채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산 배분 차원에서는 꽤 괜찮게 자산을 잘 배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추이는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시고요. 여기에 각각의 번호들이 있고요. 여기 좀 깨알같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트레이딩 뷰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뷰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종목 번호를 입력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뭐 한 달, 6개월, 1년 전체 기준에 따른 가격 추이를 아주 쉽게 비교할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미래세 자산 운용입니다. 타이거입니다. 타이거. 자, 그래서 종목 이름에 타이거가 들어있으면 미래세 자산 운용에서 만든 아이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타이거 미국 배당 7% 프리미엄 종목입니다. 연간 배당률은 10%. 자, 얘는 슈드가 들어있습니다. 슈드가 일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S&P 500 커버드 콜 40% 정도의 비중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슈드는 약 한 60%죠. 자, 그래서 최근에 미래에셋 자산 운용은 이 콜옵션 100% 비중이 아닌 이렇게 혼합 형태로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콜옵션 100%의 경우는 상방이 많이 제한되어져 있지만 이렇게 비중을 낮추게 되면 자, 일단은 배당은 상당히 많이 받으면서 그리고 상방을 열어놓은 형태로 운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슈드와 S&P 500 커버드콜 40% 내외 혼합되어져 있는 아이를 추천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입니다. 그래서 미국 테크 기업 10종목. 자, 그리고 10% 프리미엄 나스닥 커버드 콜을 40% 정도 비중을 편입해서 혼합된 형태로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초자산이 배당 성장이고 여기는 성장 중심으로 해서 혼합형 이렇게 커버드 콜 종목과 그 다음에 일반 주식을 섞어 놓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상되는 연간 배당률은 12%. 요새 계속적으로 고배당 상품들이 커버드 콜과 이렇게 일반적인 기초자산 주식이 혼합돼서 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종목은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 H가 있기 때문에 한 해지 상품이고요. 얘도 연간 배당률이 무려 10%입니다. 자, 근데 재미난 사실은 커버드 콜이 100%는 아니에요. 따라서 미국 채권의 대략적으로 70%입니다. 이거 오타가 있었어요. 70%.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는 커버드 콜을 반영해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금리 하락에 따른 가격 상승도 일부 수치하면서 그리고 커버드 콜에 따른 프리미엄 수치하에서 연간 10%의 배당을 상당히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얘는 채권 혼합 형태의 커버드 콜 상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추천 포트폴리오를 봤더니 일단 사이좋게 반반씩 섞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종목에 33%, 2번 종목에 33%, 3번 종목에 33%. 자, 따라서 타이거 미국 배당 얘는 배당 성장의 프리미엄, 그 다음에 미국 테크랑 프리미엄, 그 다음에 국채와 프리미엄은 이렇게 혼합된 형태로 우리가 상방은 살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도 같이 가져가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을 추천을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종목의 동일 비중으로 1억 원을 매수하게 되었을 때 연 기준으로는 약 1,065만 원, 그리고 월 기준으로는 약 88만 몇천 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커버드콜 100% 종목과 그 다음에 기초자산을 혼합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분리해서 만드는 포트폴리오가 귀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들도 이용을 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종목의 경우는 슈드가 60%고 그죠? 그 다음에 S&P 500의 커버드 콜이 40% 비중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슈드 60% 사고 커버드콜 40% 비중으로 사느니 그냥 하나의 종목을 가지고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는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주가 변동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별 종목을 각각 가지고 있으면 하나의 종목이 튀어나가면 하나의 종목은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로 우리가 혼합해서 하나의 가격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만 잘 기억하시면서 나중에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이 혼합형 자산들도 잘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거에서 추천한 각각 종목의 직전 1개월 수익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은 나름 분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배당 성장 중심, 그다음 기술주 중심, 그다음에 국채 중심으로 나름대로의 자산 배분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KB자산운용입니다. KB스타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얘는 세 종목을 아마 추천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 KB스타 미국 S&P 배당킹. 자, 배당킹인데 실제로 배당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내용을 좀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자, 50년 이상 꾸준히 배당이 성장한 기업을 편입하여 운용한다. 그러니까 50년 동안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를 편입한 게 아니라 꾸준히 배당을 계속적으로 늘려오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편입해서 운용하고 있는 상품이다. 그래서 연간 배당률은 3.1%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KB스타 금융채 액티브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다라는 건 이자를 많이 주는 그러한 회사들의 채권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용하고 있는 ETF 상품이다. 그래서 연간 배당 수익률은 4.14%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 상품들은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들도 가져갈 수는 있으나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KB스타 글로벌 리얼티 인컴 최근에 나왔다고 해서 잽싸게 편입시켜 놓았더라고요. 자, 이것은 이제 리츠입니다. 그래서 미국 최대 상업용 리츠, 리얼티 인컴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명사, 맥커리 인프라 투자 얘네들은 혼합되어져 있는데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약 한 70% 정도가 기타 리츠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사실상 그렇게 분배율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배당 성장을 목적으로 운용한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성장률이 잘 반영되는지는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는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신경 쓰지 않고 온리 배당만 가지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배당이 얼마 정도 받는지는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자, 따라서 추천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시게 되면 배당킹의 50%, 약간의 배당 성장 중심으로 가져가자는 거겠죠. 자, 그리고 금융채권의 이제 30%, 그 다음에 리츠의 20%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1억 원을 매수했다고 한다면 연간 361만 원, 월 기준으로 30만 원에 아까 우리가 초반에 살펴본 그 아이들보다는 상당히 배당이 낮은 수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 안에는 커버드콜과 관련된 그러한 옵션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는 종목들은 편입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KB자산운용에서 추천하고 있는 각각의 1개월 수익률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냥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가볍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채 액티브는 아주 가격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배당킹과 리얼티 인컴 이 아이들은 가격 변동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이 정도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투자신탁운용 에이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3개의 종목을 추천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에이스 글로벌 인컴 탑10 솔 액티브가 빠졌습니다. 솔 액티브까지 들어있고요. 얘네는 일단은 ETF를 편입한 ETF입니다. 얘네가 ETF인데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10개의 ETF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나스닥 커버드 콜, 그 다음에 리츠, 하이힐드 채권 등에 분산 투자하는 나름대로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 아이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용하고 있고요. 연간 배당 성장률은 7.32%로 생각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살짝 안정적이면서 배당을 많이 주는 형태로 운용은 되고 있긴 하지만 인기는 별로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상품입니다. 얘는 일단 국채, 미국채 30년과 그 다음에 커버드 콜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국채 30년인데 월 배당 주는 아이들. 그래서 예상 배당 수익률은 3.84% 정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죠. 그래서 6월 이후에 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아마도 상당히 많은 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제 포트폴리오에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마도 뭐 올해 한 해 동안은 많이들 매수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슈드입니다. 한국형 슈드. 연간 배당률은 3.24%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판 슈드, 배당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을 골라 담은 ETF다. 그래서 미국에 그냥 SCHD가 있는데 걔네들은 월 배당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한국형 슈드의 경우는 매월 배당을 주고 있다. 그래서 배당 성장 기준으로는 뭐 연 배당률로는 3에서 4%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률이 뭐 한 7에서 8%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에서 한 12%의 배당 성장을 목적으로 하시는 많은 분들이 현재 매수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에이스는 어떠한 추천 포트폴리오 비중을 두고 있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줬더라고요. 하나는 배당 중심, 하나는 배당 성장. 그래서 배당 중심이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자산 배분되어져 있는 요 한 종목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1억 원 매수하게 되면 연간 732만 원, 그리고 월 기준으로는 61만 원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나는 배당 성장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슈드와 국채를 혼합해서 운용하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 1억 원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연 354만 원, 월 기준으로는 29만 5천 원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다만 여기에는 가격 변동에 따른 시세 차익에 대한 내용들은 빠져 있기 때문에 오로지 배당만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스에 추천하고 있는 직전 1개월 수익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도 어떻게 보면 하나는 자산 배분형, 하나는 국채, 하나는 배당 성장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자산 배분은 잘 되어져 있는 형태이고요.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의 차이는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알아봤습니다. 자, 따라서 배당만 신경 쓴다라고 한다면 사실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매우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희망하는 배당금이 얼마인지 나의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나는 한 6% 정도면 될 것 같아. 명확해야 돼요. 나는 7% 이상이면 좋겠어. 나는 6% 이하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 명확한 배당금의 크기와 배당률을 먼저 설정하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희망하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월배당 곱하기 12 하면 연배당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6%를 주는 배당이 하나, 둘, 셋, 네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종목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네 종목을 모두 다 일단 선택해 놓고 어떻게 믹스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만 믹스할 때는 기초 자산이 중복되지 않는 것들끼리 믹스하는 게 자산 배분 차원에서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따라서 종목을 선정하시고 그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예상 배당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운용한다라고 했었을 때 A 종목에 몇 프로, B 종목에 몇 프로, C 종목에 몇 프로, D 종목에 몇 퍼센트 투자할 것인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가중평균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예상 배당 수익률과 예상 배당금 계산하는데 어렵지 않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매수를 하는 행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격 변동은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배당을 잘 받으면서 재투자를 할 것인지 혹은 소비를 할 것인지 결정하시고 만약에 재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가격이 많이 떨어진 아이들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미래의 배당금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정 주기마다 뭘 해야 돼요? 리밸런싱 해야 됩니다. 6개월 혹은 1년 후에 저평가된 월배당 ETF 종목으로 비중을 조정하는 이러한 과정들도 한번 거치게 되면 어느 정도 가치가 상승한 일부 금액은 매도해서 이익을 챙겨서 비중이 낮아진 아이들로 이렇게 갈아타게 되면 고평가된 거 매도해서 저평가된 아이들로 이렇게 체인지하는 과정들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정 주기를 정해놓고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점검을 통해서 리밸런싱까지 하게 되면요. 사실 포트폴리오 만드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데 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어렵냐면요. 항상 마음속에는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요소 이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자, 그럴 거라면 일부는 반드시 그냥 안전자산에 많이 넣어두세요. 그죠? 나는 그냥 투자 처음이야. 근데 월배당 하고 싶어. 그럼 예금에 한 90% 넣어두고요. 나머지 10%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용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음의 안정감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다음 비중 조정할 때는 안전자산의 비중을 줄여서 다시 월배당 쪽으로 이렇게 비중을 높이는 형태의 투자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수용 성향을 잘 반영해서 안전자산의 일정 비중을 편입한 이후에 나머지는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매수하셔도 충분합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자, 그리고 월배당 ETF는 배당만 신경 쓰면 포트폴리오 만드는데 전혀 어렵지 않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고민 영상 제작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